그러면 이제 OKR을 네. 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네. 오브젝티브랑 키 리절트로. 네. 그때 조금 유념해야 될 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OKR은 사실 앞에 말씀드린 그 슈퍼파워,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실현하는가가 굉장히 좀 세울 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어떤 조직마다 그 도입해서 수립하는 방법이나 도입하는 이유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우리 회사가 조직의 어떤 추구하고 있는 사명과 중요한 어떤 비전적인 목표들, 여기에 다 같이 좀 온라인돼서 이 프라이어리티라고 하는 우선순위에 다 같이 맞게 일하자. 그래서 너 이 일하고 너 이 일하고, 개인들은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막상 다 다른 일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조직이 추구하는 성과가 안 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직이 추구하는 것의 방향성을 서로 맞추어서 온라인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OKR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도의 OKR 안에 있는 책 중에서도 그 누나의 사례를 보면 사실 되게 처음에 좀 애를 먹은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OKR을 하면서 리더로서 내 OKR을 공개하고 공유하고 구성원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조직 내에 강력하게 그런 문화를 뿌리내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AOL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OKR을 서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로를 연결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활용하자라고 해서 도입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OKR을 하는 이유들은 이 네 가지 안에서 각각 조직이 추구하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좀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공통적으로 OKR을 함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약간의 그 가이드라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 OKR은 가급적이면 순서를 지키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OKR의 1번 그 슈퍼파워로 전도가 얘기하고 있는, 또 전도가 OKR의 정의로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조직의 공통사안, 조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조직으로, 한 방향 가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가령 이제 배를 한 10명 정도가 타고 있어요. 한 사람이 다 노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모두가 다른 방향으로 노를 열심히 저어요. 그럼 배가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서 계속 돌아요. OKR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직이 같은 방향으로 힘을 쏟아서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실행할 때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 순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탑 레벨의 OKR, 컴퍼니 수준, 그러니까 전사 수준의 OKR을 먼저 좀 분명하게 잡고, 그리고 팀으로, 그리고 팀에서 개인으로, 이렇게 했을 때 개인들이 우리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내가 무엇에 기여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명확히 알 수 있고요. OKR의 효과도 잘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바텀업으로 OKR을 100% 하는 회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는 좀 그 구성원들이 조직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하는 회사들의 경우에 그 CEO 분들이나 리더분들이 그 개인의 OKR을 더 철저하게 봐주는 과정들을 또 거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함께 공유하고 있는 목표에 잘 맞춰져 있는지를 사실은 봅니다. 그래 따지면은 결국 탑의 방향, 우리 전체의 방향에 결국 맞춘다라는 것에는 틀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직들이 이제 OKR을 만약에 도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순서를 가지고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순서가 만들어졌을 때 단순히 너 이거 해, 너는 이걸 목표로 삼아, 그리고 너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 라고 정해서 내려주는 것은 OKR에 중요하게 추구해야 되는 책임을 추적하고 서로 온라인하고 연결하는 그런 정신에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현 방법,
키 리절트를 수립하고 이 키 리절트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은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OKR 수립 단계에서 이건 개인이 하는 거야. 이건 하위 조직인 팀에서 이 본부나 우리 전사의 OKR의 할 키 리절트와 소위 말해서 그런 태스크 플랜들을 정하는 거야 라고 사전에 우리가 서로 정해놓고 고민하게 만들고 그렇게 가이드하는 것이 좀 좋다 라고 보여지고요. 책에서 예로 들었던 미식 축구팀의 OKR의 어떤 모습들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네네. 구단의 어떤 objective와 키 리절트가 있고요. 그 각각의 키 리절트를 그 축구 파트와 그다음에 마케팅 네, 부사장의 그 조직의 어떤 OKR로 가져가고요. 또 하부에 있는 단위 팀들이 그 키 리절트를 책임지는 그렇게 해서 전 컴퍼니부터 팀까지가 이렇게 온라인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은 아마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OKR을 본격적으로 또 많이 관심을 갖고 도입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그 어떻게 어떤 이유로 OKR을 하려고 했는가 라는 특징들이 좀 많이 나누어졌다는 것들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때 정말 좋은 실적들과 성과들을 계속 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성장이 정체돼 있는 그런 정체되는 경험들을 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성장이 안 되고 좀 하락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어요. 그 과정에서 직원들은 다소 실패감, 잘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빠져 있었고 그때 그 회사의 CEO께서 OKR의 효과 중에 이 목표에 도전하는 이것에 굉장히 이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목표, 스트레치하고 도전하는 마인드셋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고 싶다. 우리 초창기 때 우리 회사가 굉장히 잘 성장했던 그런 생각들을 갖고 뭐 시장을 선도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회사에 회복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자체가 OKR을 수립할 때도 가급적이면 높은 목표.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목표의 어떤 수준들이 작년에 한 만큼만 해도 올해는 잘한 거야. 왜? 더 떨어지지만 않으면. 이런 생각들이 좀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좀 높게, 좀 더 그보다 더 높게 잡으면서 일하는 방식들을 계속해서 바꾸는 고민들, 새로운 시장에 또 도전하는 고민들, 아니면 우리 경쟁자 시장에 또 경쟁사들이 있는데 이 경쟁사들보다 우리가 좀 차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마켓 쉐어를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을 또 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한 사례는 스타트업으로서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들이 그 과정에서 전문성이 있는 혹은 그 기능에 숙련되어 있는 경력직 사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경력직 사원들은 주로 자신들이 과거에 일했던 직장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렇게 다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 내에서 다양한 자기의 백그라운드와 자기 일하는 방식이 혼재돼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일하는 데 있어서 충돌이 벌어지고 소통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CEO께서 OKR을 통해서 조직이 한 방향을 추구하는 것과 체계를 우선순위 중심으로 체계를 잡고 함께 동의하면서 일하자라고 하는 그 취지에 굉장히 공감이 되셔가지고 OKR을 도입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이 경우에는 CFR이라고 하는 그 소통의 과정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수립하고 방향, 전사의 어떤 OKR을 수립했을 때 그 OKR을 직원들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잘 서로 소통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또 들어가면서 전사의 OKR에서 수정 부분들도 좀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원들이 가급적이면 조직의 방향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경우도 또 있었습니다. 네. 이게 아까 CFR을 언급해 주셨는데 OKR에는 항상 CFR이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CFR은 그 OKR의 뭐
저는 OKR의 동반자, OKR의 친구, 뭐 이런 표현도 써가는데요. 또 이렇게 비유도 드리기도 합니다. OKR이 아주 강력한 엔진이라면 CFR은 그 엔진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연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즉 말해서 OKR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엔진을 장착을 한 아주 멋진 차, 뭐 비행기, 선박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기름이 안 들어가면 안 굴러가는 거죠. 네. 우리가 OKR을 잘 못하는 사례들 중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그 중간 과정, OKR의 과정에서 CFR을 잘 안 하거나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OKR이라는 거를 어렵게 세워놨는데 CFR을 안 하기 때문에 OKR이 결국에는 언제 다시 한번 보게 되냐 하면 분기 마칠 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평가를 1년짜리 목표를 세우거나 6개월짜리 목표를 세우고 목표 세운 뒤에 6개월이나 1년 다 돼가지고 그 평가 시즌에 다시 한번 들추어 보듯이 또 OKR도 그때 들추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안 된 거죠. 거의 100이면 100 잘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거에 관심을 가졌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 갖고 평가를 하겠어요? 라고 하는 순간 뭐 어떻게 되냐면 OKR을 한 거 말고 내가 했던 걸 더 많이 강조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걸로 내가 다음에 평가를 받으니까 물론 하다 보면 또 다른 다양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 OKR을 처음부터 좀 안전하게 잡자 라고 하는 식으로 가게 돼요. CFR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 초점 이거를 상시로 계속해서 보게 만들기 위해서 CFR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도전하면서 힘들게 가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힘을 내서 우리가 또 도전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또 다른 데다가 우리의 그 관점이나 초점을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선순환을 계속 하기 위해서 CFR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계속적으로 보일 수 있던 조직의 투명한 환경을, 목표를 향한 투명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이 투명한 환경 속에서 이 수풀처럼 막 생겨있는 이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당신의 목표가 저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저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 다시 방향을 선회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피드백이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이 계속해서 내가 추구하는 지점에 내가 계속 가고 있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이 지점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 지점에 못 갔는지 아니면 이 지점보다 아예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피드백이고 이 길을 계속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이게 힘을 북돋워주는 것이 또 레코그니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저희 회사에서도 이 OKR을 세워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높은 목표라는 것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임원과 직원 간에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말씀하신 그 질문은 OKR에서 또 다른 형태의 또 질문들이 있는데 비슷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목표를 높게 잡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지금의 목표보다 높이는 건데 어느 정도 높여야 하나요? 라고 하는 그 목표에 대한 기준을 맞추는 거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첫 번째는 구성원들의 목표 수준이 낮냐 높냐를 얘기할 때 그 비교의 기준을 조직의 OKR의 수준에 맞추셔야 돼요. 구성원들의 OKR, 팀의 OKR은 결국 조직의 OKR 중에 뭔가를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책임을 지는 그 대상이 되는 그 조직의 OKR의 수준이 이만큼인데 개인의 목표를 이만큼 잡았어요. 그러면 책임이 안 져지는 거죠. 네, 그러면 OKR 수립에 대한 서로 미팅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다 해도 이걸 달성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 수준을 좀 높여야겠습니다.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조직의 OKR을 잡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개인의 OKR,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되어 있는 개인의 OKR들 딱 봤는데 좀 낮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더 높이려면 어떻게 높이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조직의 목표를 높이시면 돼요. 조직이 더 도전적인 어떤 키 리절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 정도 수준까지 변하자, 이 정도 수준까지 이뤄내자 라고 하는 형태로 조정하시면 이걸 책임지기로 했던 분의 OKR, 오브젝티브는 또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온라인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온라인되어 있는 상위 조직의 목표가 적당하냐, 높냐, 이걸 먼저 보시는 것이 좋고요. 조직 내에서 보면은 모든 그 구성원들의 OKR이 다 조직에 온라인 잘 안 됩니다. OKR은 모든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OKR은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중요한 것이 이것이고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조직에 막 달려갈 건데 여기에 책임지고 기여하는 분들은 이분들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조직 규모가 크다 보면. 그리고 그렇지 않은 또 분들 존재하죠. 그럼 이분들은 OKR 수립 안 해도 되나요? 라고 하기보다는 이분들의 일 자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의 수준으로 목표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OKR을 수립하는 미팅을 서로 하실 때, 점검 미팅을 하실 때 제가 아까 그 스트레치를 설명드리면서 목표가 높아지는 높은 목표, 도전할 목표에는 반드시 그 과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든다라는, 그것이 우리를 혁신하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직에 온라인되는 OKR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업무,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이것에서 어떤 효율성이나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목표를 잡았을 때 지금 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그럼 이 OKR, 이 키리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던 방식만으로 안 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점검하면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달성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 목표의 수준은 최소한 도전적 수준의 허들을 넘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OKR에서 CFR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 책에 나오는 많은 사례들을 보셨을 때 직접적으로 CFR을 언급하고 있지는 대부분 사례에서는 않지만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CFR을 하지 않은 CEO는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CEO가 한 그 조직에 이 OKR을 도입하고자 했던 열망들이 있었고 또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과 어떻게 소통했으며 어떻게 이 OKR을 전달했고 또 OKR을 하도록 환경을 만들고 했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다 CFR이 굉장히 표현 안 되지만 중요하게 보여지는 거죠. 링크드인의 CEO인 그 제프 웨이너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실리콘밸리가 지금 대부분 다 OKR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영어 표현에 의하면 all over the Silicon Valley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도 오랫동안 OKR 해왔다. 근데 이 OKR 하면서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이 CFR 중에서 매주 내가 1대1 미팅을 하는데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계속 써왔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자신이 느꼈던 가치를 어떤 식으로 한 단어로 표현했냐면 그 tremendous value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그 2시간 때문에 나는 계속 경험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CFR이라고 하는 것이 주간 단위로서 계속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그 우리 조직이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리더가 그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일에 OKR이나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더 주도적으로 다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함께 짧지만 점검하고 논의하는 거죠. 이런 과정들 통해서 조직을 그 목표와 성과에 잘 끌고 갈 수 있는 가치도 있지만 개인들과 상시 집중되어 있는 그 소통과, 그리고 리더가 개인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과제와 OKR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준다는 소통의 문화. 그 짧은 2시간 동안 만나가지고 내가 지시사항을 던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는 수행하고 있는 OKR을 질문하고 그 목표에 잘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듣고
그게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조치를 취해주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짧지만 매주 나의 구성원들, 우리의 그 구성원들이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CFR은 여러 가지로 많이 의미가 있고 하지만 그런 계속 상시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걸 존 도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책에서 지속적 성과 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Continuous Performance Managemen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CFR 이야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목표 한번 정해놓고 1년 있다가 한번 만나고 피드백하고 그냥 결과를 통보해주는, 그리고 구성원들이나 이렇게 그 자리에서 리더하고 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고 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목표를 실제적으로 창출하고 결과를 만드는 이 상시적인 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이 CFR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CFR을 New HR 모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의 HR 또 평가 보상 이슈도 되게 연결해 가지고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이런 그 컨버세이션과 피드백과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지속적으로 성과에 집중하고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가고, 이 저변에서 제도화돼서 이것이 다 일관적으로 우리 조직이 소통과 집중의 문화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CFR의 또 중요한 하나의 이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